냉철히 아시냐라는 거예요. 한참 그렇죠? 대단한 얘기라는 얘기잖아요. 욕먹을 짓이지만 저기에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. 후배들이 진짜 안다라면은 수련생 보낼 계지가 없어요. 저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내부도 누구로부터 오느냐? 저는 지도자로부터 온다고 봐요.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기준을 완화했죠, 그죠? 이거 태권도 지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, 사실은. 국회의원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맥을 못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. 또 5년, 10년이 되면 어떤 말살 정책과도 같은 거가 될 수 있어요. 미국 스타일이 될 수 있죠. 수련 체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누가? 정부가. 대한태권도협회 도정지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죠. 처음에도 이 일이 7년 전, 8년 전에 시작될 때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.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는 난 가서 진짜로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.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으신데 방향성의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도 나쁜 쪽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난 인정을 해요. 예. 근데 맨 처음에 방향성이라는 것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난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관장들의 의식서부터 이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 말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 직사건 먹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냉철히 아시냐라는 거예요. 일선에 있는 그 도장의 운영권자들의 이 마인드가 운영 환경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관리 체계이거나 수련 체계를 안다라고 하면 무슨 아까 개뿔투더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하고 싶어요. 어떻든 간에 이 도장 운영이란 이 체제가 학부형들이 진짜 안다라면은 수련생 보낼 계지가 없어요. 소장님 말씀은 일선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지도자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마인드가 한참 그렇죠? 대단한 얘기라는 얘기잖아요. 욕먹을 짓이지만 저기에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. 그럼 이 얘기를 난 이렇게 던졌는데 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소장님과 제 반대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일선 관장님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국기원에서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잠깐만요. 네. 박사님 지금 그 얘기가 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이따 나오려고 나는 네. 이 던진 이유가 그것을 논쟁을 꺼내려는 게 아니라 네. 이준천 연구위원한테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한 어떤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. 네, 아니. 한 번 더 들어보시죠. 예,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, 저는 일선 관장님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. 왜? 사람은 누구나 다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선 관장님들이 우리나라 태권도장 모두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어요. 왜?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뭔가 기관에서는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대한태권도 국기원에서 전부 우리나라 전 세계 태권도장을 다 잘 살게 교육을 다 주시게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라고 보고. 하지만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국기원에는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고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. 물론 인정하는 게 뭐냐면 기관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그동안 많은 정책 사업을 해왔지만 아까 시작할 때 함량 미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아까 내가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. 우리 일선 지도자 이 마인드가 저 꽝이다라는 얘기는 욕먹을 줄 알았다.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다는 바탕인데 그걸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예. 일선 그 대태협에서 8년 전에 양진방 총장 체제가 들어올 때 어떻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이것을 한 거는 높이 사줬어요. 그럼 그때 이미 얘기를 던져줬걸라요. 근데 그게 옳다 아니라 방향이 그때 던진 얘기하고 지금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어진 대로 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서 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우리 이정철 연구원하고는 벌써 내가 이런 대화를 단절한 지가 한 3년, 4년 된 걸로 알고 메일 한번 오고 한 이후로 내가 답을 안 했고 그전에는 내가 몇 번씩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입을 싹 닫아버린 이유가 얘기를 해줘봤자 이미 방향성이 씨앗을 뿌릴 밭에 대한 토양검사니 뭐니 기초조사를 했냐라는 거예요. 태권도의 현실을 제대로 봤냐라는 거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태권도를 보는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게
그게 2005년도에 우연히 2004년도인가 우연히 대한태권도협회에 놀러 갔을 때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그 도장 환경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.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도장을 경영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, 제가 도장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서 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. 저희도 서울대학교 의뢰를 해서 소비자와 관장들의 니드가 무엇인지 나름대로는 했어요.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게 갖고 있는 게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인구조사표예요.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우리 이 태권도 수련을 몇 프로나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태권도 도장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. 그 대안이 나오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술이라고 하는 거, 무도족이라고 하는 거, 우리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을 때 도장교육의 목적의 우선순위가 태권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나름대로는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것이 저도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자기 질문을 많이 했어요.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?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,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태권도 도장의 성공 요인은 태권도입니다. 그렇죠. 네. 중요한 거는 그 태권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시킬 것이냐.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정체성 안에서 그것이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송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. 과연 도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,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이 뭐냐. 우리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을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각자 한 번은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성공의 어떤 기준을 지금 수련생 어떤 보유 어떤 그걸 바로부터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그렇죠. 정답이냐. 일선 도장에서 우리는 수련생 많고 맞죠? 부가가치 창출한 거 나는 상담할 때도 그 얘기를 먼저 해요. 돈 빠져요. 나 숙이잖아요. 교육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학부형들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부가가치 창출이 돼 다음에 교육도 있는 거지. 배가 고픈데 내 배가 고픈데 뭐가 돼요?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결과물들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아무리 해줘봤자 받아들일 이거 마인드에 지금 심어주지도 않아요. 무슨 얘기냐. 일선 도장에 지금 운영권자가 된 40대 중반의 이 사람들이 태권도 수련을 어떻게 해왔던 사람인지 파악해 보셨냐라는 거예요. 81년도에 유치부가 활성화되면서 84년 5년도까지 소위 이 나라에서 유치부 활성화 시대를 맞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유치원에서 트러블 때문에 의도 터지면서 속셈으로 넘어가서 88년도를 거쳐오면서 폭발적인 붐을 일으켰고, 그 당시 지금 역산해 보면 이게 25년 전이고, 그때 지금 나이 든 수련생들이 7살, 이들 10살을 기준했을 때 지금 35세부터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걸라요. 그때 뭐를 했냐를 보고 그거에 기한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면 태권도는 이꼴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네,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. 제가 1년에 한 2,800명 정도 평균 교육을 하는데요. 저는 지금 신 과장님 질문에 아주 공감돼요.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, 하나는 진짜 도장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출생률이 좋아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. 정말 도장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내부도 누구로부터 오느냐? 저는 지도자로부터 온다고 봐요. 아까 제가 양적 그 성장주의에 대해서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, 진짜 위기는 뭐냐면 제가 많은 관장님들, 많은 사모님들을 교육해 보면 그분들이 지금 30대 후반 빠르면 4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지금 50대, 60대 분들처럼 땀 흘린 세대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. 그분들은 그냥 제가 편의상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인성교육 세대거든요. 그분들은 앉아서 영상을 보고 감정의 자극을 받고 편지 쓰고 엄마 뭐 이런 것들의 교육에 의해서 그분들이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범이라고 하는, 또 나가서 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이
교육이 그 분에게는 태권도가 그 교육이 전부일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? 그것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.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태권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.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. 바로 거기에 주관을 했다라면은 이런 식의 그 도장 경진대라든가 그 교육 체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, 왜냐면은 지금 이미 답을 보셨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소위 컨설팅 개념에 의한 리바이벌이라는 얘기를 내가 글로도 몇 번 썼고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구성원들하고도 얘기를 했길래요.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실만 쫓았다라는 거죠. 그게 대세 나도 인정해요. 내 직계 제자들도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자라고 조르고 그래서 7개 중에 4개는 나 통제 안 해요. 최소한 국기원이든지 대태협이든지 시도협회 16개 시도협회도 일선도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거고 이미 깊이 있게 아시네요. 그러면 그네들의 방향성을 트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버됐고요. 박사님 일선 지도자 입장에서 지금 궁금한 걸 질의하시는 청문회는 아니지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선 지도자 대표로 궁금한 걸 여쭙는다 해서 생각하시고요.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. 이거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지난 그 문화관광부에서 2월 14일 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기준을 완화했죠,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타무술 도장도 얼마든지 이 생활체육 태권도 지도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태권도장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거 태권도 지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, 사실은. 그 지금 완전히 완화돼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 이제 사전에 저희가 좀 예방 차원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검토 보고서에는 자체는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공고안이 나왔을 때 바로 공고를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삽입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이제 심화됐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공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어떤 이제 실무자 또 그 쪽에서 이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 차원에서는 이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현재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내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국기원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맥을 못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. 맥을 못 짚고 왜? 그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시한 거 아니에요. 그럼 지금 그걸 빨리 개선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법을 만들어야 되지 계속 그거냐고 이러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. 이게. 그 의견을 저희도 이제 청취를 했고요. 그 법 얘기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를 했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길 건데요. 그 방법 말고도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 일단은 지금 올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시행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맥을 못 짚고 답답하다는 게 지금 현재 2월 14일하고 5월 20일 그 대회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걸렸잖아요, 그죠? 그럼 벌써 아마 이건 법을 입법하고 발의를 했어야 될 내용이에요. 그럼 지금 이 계속하면 내일 넘어가면 그때까지 이 무방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.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그 입법 발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아니면 그 문대성 의원도 있잖아요. 그 국회의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입법 발의해서 빨리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. 이대로 계속 시간만 간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이 문제 팩트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고 태권도 원까지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말은 좀 거친 말이긴 한데 이것이 말씀대로 5년, 10년이 되면 어떤 말살 정책과도 같은 거가 될 수 있어요. 미국 스타일이 될 수 있죠. 왜냐면 이 문제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범 자격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. 이 말은 태권도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고 태권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그 수련 체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
누가 정부가. 그럼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국기원 입장에서는 아까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발빠르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응하고 움직였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대표들 어떤 연대 책임이 같이 뭐 지금 그 태권도에서 같이 연대를 예, 같이 네, 연대를 같이 했죠. 했는데 어느 단체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. 우리 조직원이고 우리 회원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. 그래서 과거부터 이게 최상위 개념이 실은 국기원 사범 지도자 자격증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위에 상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버리잖아요. 제도적으로. 네. 도장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려면 생활체육 자격증을 따려면은 사범 그 요건 자체가 상급 사범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전에 4년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시행규칙이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여기에서 어떤 그게 아니면은 이게 한번 바뀐 게 이게 과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바뀌어질까라는 거거든요. 이제 하나를 뭐 저에게 온 질문은 아니지만 태권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인들이 태권도에 들어와서 뭐 갑론을박이 많죠. 뭐 이렇다 저렇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잘한다 못하다고는 나중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죠. 그러니까 관장들이 10명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들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걸려있는 사람들이 한 명 움직이는 게 더 빠르거든요. 그죠?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많이 흘렸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계시잖아요. 또 수장이 네,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발의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있냐라는 게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, 사실은. 심각한 문제인데, 안 그래? 얼마 전에 저는 그때 이종선 전문대에 직접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,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건 정말 난 칭찬하고 싶어요. 정말로 박수 치고 싶었던 내용들이. 그게. 우리 동네 예체능. 예. 일단 그게 계속. 이종천 연구원이 기획을 하죠. 예, 그 점은 정말 잘하시죠. 그건 진짜 박수 칠만해요. 박수 한번 칩시다. 잘하니까. 그건 칠만한데, 단지 아쉬웠던 점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좀 오래 방영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, 너무 이렇게 예상 기간만큼 안 하고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시도해서 그걸 대중화해서 인식시킨 건 정말 잘한 거예요. 그리고 국기원에서 지금까지 나는 제일 잘하는 사업 딱 한 가지.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네. 딱 한 가지 뭐냐면 승품단 심사를 전설한 작업. 그 오래전에 했잖아요. 그죠? 그거 말고는 국기원에 칭찬하고 싶은 게 한 개 없는 것 같아요.